네, 1년 농사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네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학 6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6단원은 우리가 입체 도형을 위주로 했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 1번에 나와 있는데요. 1번의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밑면이 원 모양이고 그 다음에 위에 꼭지점까지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원뿔이라고 했어요. 끝에 일단 원뿔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적인 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평면의 원이 아니고 3차원적으로 회전시켜서 나왔던 이 친구 우리는 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구는요 밑면이 원 모양이에요. 밑면이 원 모양인데 기둥처럼 올라가 있는 친구였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기둥은 기둥인데 원 모양인 기둥, 밑면이 원인 기둥, 원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연결을 해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좀 두껍게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는 이쪽으로 와서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기둥은 이렇게 와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는 이렇게 연결이 다시 한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기둥, 원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입체 도형을 보고 네모 안의 각 부분에 이름을 써 넣으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기둥의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둘 다 밑면이 되겠죠. 밑면. 이 친구도 밑면. 왜 이 친구를 밑면이라고 했어요? 얘 위에 있는데 뒤집으면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밑면과 밑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옆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친구의 키죠. 키라고 하지 않고 도형은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끝. 그 다음에 원뿔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어요. 일단 여기 끝에 있는 꼭지점인데 원기둥에는 꼭지점이 없고 원뿔에는 꼭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꼭지점은 꼭지점이라고 적어주는데 특별하기 때문에 원뿔에 꼭지점이라고 꼭 적어주었었죠. 그 다음에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 지금 밑면 먼저 좀 적어볼게요. 밑면 원 둘러싸고 있는 이 원주에다가 선을 이어요. 이은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모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로 나온 표현이었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키를 잰다고 하면 또 높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옆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랍니다. 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런 구 모양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의 모양이 있지요. 그랬을 때 예전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렸던 기억도 나네요. 위에서 보든 뭐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전부 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였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모양이 다 같습니다. 원뿔의 높이는 모선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높이. 지금 보면요.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나온 게 삼각뿔이었잖아요. 그런데 회전되기 전에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돼요. 그랬을 때 높이는 당연히 모선보다 길이가 짧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왔고 얘는 직선으로 왔으니까 길이가 차이가 나지요. 세 번째, 원기둥의 두 밑면은 합동이고 서로 평행합니다. 원기둥의 두 밑면은 둘 다 원인데 그 모양은 똑같죠?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합니다. 왜? 사실 옆면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니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옆면의 가로래요. 지금 선생님이 옆에 그려놨던 친구를 보면 얘가 옆면이고요. 옆면의 가로가 이렇게 있지요. 이 가로가 밑면의 원주가 뭐였어요? 원의 둘레였죠. 이 원의 둘레와
이 가로의 길이가 같냐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지요. 왜? 이 친구가 지금 다시 좀 지우고 이 모양이 이 원 모양이 지금 밑면인데 이 옆모습이 얘를 이렇게 감싸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감싸 올라가면서 점점 합체가 되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기둥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면의 원주와 옆면의 가로는 같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네요. 125쪽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높이 바로 나와 있지요.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 친구죠. 15cm. 모선의 길이는요. 여기 나와 있지요. 17cm입니다. 밑면의 지름은 헷갈리면 안 돼요. 8cm 아니죠? 8cm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8cm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반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으로 하려면 곱하기 2를 한번 해줘야겠죠. 28에 16cm가 지름입니다. 마지막 5번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하네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과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보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뭐 한 번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 밑면과 옆면을 그려야 되는 상태인데 정말 고맙게도 원주율은 3이래요. 근데 원주율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은 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지름 4cm를 여기서부터 4칸 떨어진 여기 점을 찍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름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요, 이 지름을 둘러싸고 있는 원을 그리면 되는데 지름이 4cm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4cm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조금 두껍게 해서 이런 원을 여러분이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가 4cm, 지름이 4cm인 원이 될 거예요.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서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 삐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원을 또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옆에 이제 옆면을 그려야 되는데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건 계산으로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4cm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4cm만큼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가 몇 cm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면의 지름 4cm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원의 원주와 아까 얘기했던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원주를 구하려면 4cm에다가 원주율 3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옆면의 가로가 지금 12cm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쭉 다 지우고 가로 12cm고 세로 4cm인 직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다음에 세로 이렇게 12. 그다음에 세로 4cm. 그다음에 여기 12cm. 그다음에 여기 4cm.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조금 지금 얘가 안 맞아서 조금만 얘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아래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도를 그렸어요. 1번 끝. 그러면 이제 2번 밑면의 반지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몇 센티미터? 2cm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옆면 아까 몇 센티미터? 12c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4cm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율이 3이라서 좀 그리기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초등학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내용 다 끝났어요. 1년 농사 아니고 6년 농사 잘 지었으리라 믿고요.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